자, 오늘은 신경계를 해보자. 사람의 신경계,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를 나눌 수 있는데, 중추신경은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고 감각기를 통해 들어온 정보를 판단하고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반응기에 명령을 내립니다. 자, 말초신경계는 뇌신경 12쌍, 그 다음에 척수신경 31쌍 있어요.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신경계로 전달하고요.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합니다. 중추신경계와 온몸을 연결하는 거대한 신경망이 말초신경계다. 자, 그럼 보자. 자, 이게 과학선생의 주니어야. 이쁘게 생겼지, 그지? 다행히 뇌와 척수가 있습니다. 뇌와 척수 이렇게 있어요. 자, 이 뇌와 척수를 우리가 중추신경계라고 합니다. 중추신경계. 나머지 뇌에서 빠져나온 신경,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은 다 말초예요. 여기는 말초신경. 자, 너무 귀여워서 선생님이 앞쪽으로 이렇게 꼽아줬어. 그러면 감각기에서 알아는 감각을 느끼고 감각신경을 따라서 이렇게 합니다. 감각뉴런이 감각신경을 이루고 있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욕하면서 손 빼. 그러면 자, 운동신경으로 가서 손을 빼면서 욕하게 되겠죠. 자, 이때 명령을 내리는 중추가 되는 게 중추신경이고요. 온몸에 거대한 자, 신경만 이루고 있는 게 말초신경계다. 다시 보자. 자, 감각계에서 받아들인 자극을 감각 뉴런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서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한 다음에 다시 말초신경계를 보내서 반응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말초신경계다. 자, 중추신경계, 뇌와 척수. 여기가 중추신경계입니다. 뇌와 척수. 다음, 뇌에서 빠져나온 신경 12쌍, 척수에서 빠져나온 신경 31쌍은 말초신경계예요. 뇌신경과 척수신경은 말초신경계다. 그러니까 중추를 뺀 나머지가 다 말초란 뜻입니다. 중추신경계, 자기의 조절과 명령의 중심이고요. 뇌와 척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 뇌는요, 대뇌, 중뇌, 소뇌, 간뇌, 연수 이렇게 있는데요. 대, 중, 소, 간, 연 이렇게 옵니다. 크게, 중간, 작게, 마시, 간, 연. 미안해요. 이렇게 해서 자, 다시 크게, 중간, 작게, 연, 연 이렇게 된다. 뇌줄기는 생명 유지와 직결되는 부분으로 중뇌, 뇌교, 연수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 외워두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뇌교, 중뇌와 연수 사이에 있으며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 다시 보자. 자, 뇌, 대, 중, 소, 간, 연. 자, 여기가 뇌입니다. 뇌. 다음, 뇌교가 있네요. 중뇌와 연수 사이. 중뇌와 연수 사이에 있고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 전달을 중개한다. 소뇌와 대뇌 사이에 정보를 중개하는 게 뇌교, 뇌의 다리가 된다. 이렇게 연상하시면 돼요. 다음, 뇌줄기, 중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한다. 다시 중뇌, 뇌교, 연수를 합쳐서 뇌줄기라고 합니다. 자, 뇌에서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고요. 교과서에 따라 간뇌를 포함시켜서 간뇌, 중뇌, 뇌교, 연수를 뇌줄기로 보는 것도 있으나 학교 교과서에 맞춰서 학습하면 됩니다. 다시 뇌줄기는 중뇌, 뇌교, 연수다. 중뇌, 뇌교, 연수가 뇌줄기다. 기억해 놓고요. 자, 뇌를 보면 자, 좌방구, 우방구 두 개의 방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겉은 회색질, 속은 백색질이에요. 그래서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신경세포체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는 부분이 회색. 그 다음에 축삭돌기의 모임이 있는 쪽이 백색. 이렇게 되고요. 다음, 척수는요, 뇌하고 좀 반대예요. 자, 우리 감자탕 먹으러 가면, 자, 이렇게 감자탕 뼈를 볼 수가 있는데, 가운데 쏙 비어있는 게 보여요. 자, 이거 빨아먹으면 되게 맛있죠? 자, 우리는 자, 감자탕을 먹을 때 돼지의 척수를 빨아먹는 거야. 맛있어. 근데 보면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얘는 안쪽에 있고요. 축삭돌기가 바깥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안이 회색질이고요.
자, 밖이 백색질이에요. 축삭돌기 모임. 밖이 백색질이다. 그래서 뇌하고 비교해보면 반대다. 기억해놔. 대뇌, 언어, 추리, 기억, 판단, 감정 등 고등정신장애 중추고요. 좌우에 두 개의 방구, 표면에 주름이 있다. 그래서 좌방구, 우방구 두 개의 방구가 있고요. 연수에서 신경교차가 일어납니다. 연수에서 신경교차가 일어난다. 기억해놓고 다시 연수는 신경교차. 다음 좌방구가 우측 몸을 지배하고요. 우방구가 좌측 몸을 지배합니다. 자, 그래서 만일 좌측이 팔이 안 움직인다. 그러면 우측 뇌를 다친 거예요. 그래서 침 놓을 때 팔 좌측이 아프면 우측 머리에다가 침을 놓습니다. 이미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좌방구는 우측문 지배, 우방구는 좌측문 지배. 겉은 회색질, 금방 했죠? 신경세포체의 모임이고요. 속은 백색질, 축삭돌기의 모임이다. 대뇌 겉질은 기능에 따라 감각용, 운동용, 연합용으로 구분하고요. 자, 대뇌의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합니다. 대뇌의 겉질이. 감각용은 감각의 중추고요.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전달해주고, 운동용은 운동의 중추고요. 연합용의 명령을 받아서 수유운동,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운동을 뜻하는 거고요. 이렇게 골격에 붙어있는 골격근들은 다 수유근이에요. 연합용, 사고, 판단, 기억, 언어 등 정신활동의 중추다. 손에 대뇌 뒤쪽 아래에 위치되어 있고 좌우 두 개의 방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뇌와 함께 수유운동 조절, 평형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체조 선수들이 손해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뇌의 평형감각기, 전정기관과 방골이관의 정보를 받는다. 자, 귀를 보면요. 귓바퀴, 귓구멍, 외이도, 고막, 자, 망치뼈, 모루뼈, 등자뼈로 이루어진 청속골, 그 다음에 달팽이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방골이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귀인두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소리를 듣는 곳입니다. 고막이 진동하면 고막의 진동을 귓속뼈가 증폭시켜주고, 그 다음에 달팽이 가서 소리를 느끼고 이렇게 감각신경을 통해서 가는데, 이 전정기관하고 방골이관은 소리 듣는 것과 상관없어요. 이 전정기관은 기울기를 느끼는 거고요. 이 방골이관은 회전감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둘이 평형감각을 담당해요. 그러면 귀 옆에 있는 손해에다가 이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야. 손해에다가. 그러면 손해는 대뇌와 함께 수유운동,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의 운동을 조절해서 평형 유지를 하게 된다. 자, 수의, 수는 따르다, 의는 의지란 뜻이에요. 의지에 따른 운동, 즉 대뇌의 조절을 받아 자신의 의지에 의해 나타나는 운동으로 팔, 다리의 골격근 운동이 여기에 해당된다. 전정기관, 중력의 자극에 따른 전정기관 내 이석의 움직임으로. 그래서 자, 전정기관은 감각모 위에 이석이라는 석회주 물질이 이렇게 올려져 있습니다. 그럼 몸이 기울어지면요. 자, 이석이 중력에 따라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와요. 그럼 감각모가 자극되면서 기울어진 걸 느끼는 겁니다. 몸의 위치와 자세를 감각한다. 위치 감각이다. 방골이관, 관성에 의해 방골이관 내 림프액의 움직임으로 몸의 이동과 회전 감각을 수용한다. 회전 감각. 그래서 방골이관은 이 안에 림프액이 차 있습니다. 감각모가 이렇게 있어요. 몸이 이렇게 회전하면 림프액의 관성 때문에 이렇게 림프액이 움직이면서 회전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전정기관과 방골이관을 평형감각기라고 하고, 평형감각의 중추는 손해다. 기억해놔. 평형감각의 중추는 손해다. 간뇌, 대뇌 아래쪽 중뇌 사이에 위치되는데 시상과 시상하부로 구분됩니다. 이 중에 시상하부가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해요. 시상은 후각을 제외한 각 감각변에서 받은 흥분을 대뇌 겉질의 각 부분에 선별해서 보내고요. 시상하부, 여기가 제일 중요하죠. 자율신경과 뇌 분비계 조절 중추입니다. 체온, 혈당량, 삼투압을 조절하는 항상성 유지에 관여합니다. 그래서 시상하부가 모든 걸 관장해요. 체온, 혈당량, 삼투압. 항상성은 시상하부다. 뇌하수체 시상하부 아래 붙어 있고요. 호르몬을 분비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중요해요. 문제 잘 나옵니다. 다른 내분 비성을 조절하고요. 그래서 간뇌에서는 시상, 시상하부, 뇌하수체가 있다. 그 중에 시상하부가 대부분의 기능을 담당하고 뇌하수체는 호르몬 분비 조절한다. 항상성 유지에
최고의 중추는 시상하부다. 중뇌, 강뇌 아래쪽, 소뇌 앞쪽, 가장 작은 뇌고요. 자극의 전달 통로입니다. 보면요, 대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 간뇌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중뇌가 여기 있어요. 중뇌. 그 다음에 연수가 여기 있고요. 중뇌가 여기 있는데 눈깔 바로 뒤에 붙어 있어. 그 다음에 귀 바로 옆에 전정기관 방거리관에서 정보를 받아서 소뇌가 여기 위치하게 됩니다. 자, 중뇌는 소뇌와 함께 평형 조절하고요. 안구운동, 홍채 조절, 동공반사 다 중뇌가 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요, 자, 의사들이 후레쉬를 이렇게 비춰요, 눈에, 응급환자들한테. 그럼 동공반사가 일어나면 중뇌가 안 다친 거고요. 동공반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뇌까지 다친 거니까 다른 뇌들도 다쳤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랜턴 들고 다니는 건요, 폼 아니에요. 중뇌 동공반사를 보기 위한 것이다. 자, 뇌사는 뇌죽을 포함한 뇌 전체 기능이 상실된 거고요. 식물인간은 뇌죽이 기능은 정상이야. 그러니까 생명 유지는 가능해. 생명 유지는 가능한데 대뇌의 기능이 상승된 거야. 언어 중추는 언어의 기능의 최고 중추로 전두엽과 두정엽의 일부에 걸쳐 존재하고 말하기 중추와 읽기 중추가 구분되어 있다. 연합령과 운동령, 지각령이 협조하여 기능을 나타낸다. 대뇌의 위치에 따른 구분, 전두엽, 두정엽, 축두엽, 후두엽은 대뇌의 위치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연수, 호흡운동, 심장박동, 소화운동, 소화액 분비 조절합니다. 소화에 관계된 건 모두 다 연수고요. 생명이 직결됩니다. 그래서 자, 격투기 선수들이 이 후두부 강타 금지하는 게 연수 다치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잘못하면 죽어요. 중뇌와 척수 사이에 위치되어 있고요. 하품, 기침, 재채기, 구토, 침분비, 눈물분비, 반사의 중추입니다. 그러니까 요 척수 위쪽에 목 위쪽 무조건 반사는 거의 연수가 담당해요. 자, 그런데 동공반사는 중뇌예요. 요건 예외입니다. 그 다음에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는 척수가 담당해. 척수가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를 담당한다. 기억해 놓고요. 자, 뇌와 척수 사이에 대부분의 신경교차가 일어난다. 신경교차도 연수에서 일어난다. 척수, 연수에서 이어져 척추 쪽으로 뻗어있는 중추신경입니다. 겉은 백색질, 속은 회색질이다. 다시 보자. 자, 감자탕집, 돼지뼈 잘 보셔야 돼요. 먹을 때.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 안이 척수가 들어가는 신경다발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신경세포체가 안쪽에 있고요. 바깥쪽이 축삭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은 회색질, 밖은 백색질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요. 여기가 배 쪽이고 여기가 등 쪽이라고 하자. 그러면 앞쪽으로는 운동신경이 나옵니다. 자, 이걸 우리가 전근이라고 해요. 전근. 다음 뒤쪽은 감각신경이 이렇게 들어와요. 감각신경이 들어와요. 이걸 우리가 후근이라고 한다. 후근. 자, 척수의 구조. 척수는 척추의 마디마다 좌우 한 쌍씩 신경다발이 나와 온몸에 분포합니다. 좌우 한 쌍씩. 그래서 척수신경이 31쌍이 존재하는데, 정근은 척수의 앞쪽, 배 쪽입니다. 자, 배 쪽에 있는 신경다발로 운동신경다발이에요. 원심성 뉴런.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바깥쪽으로. 원심성 뉴런. 자, 후근은 척수의 뒤쪽, 등 쪽 신경다발로 감각신경다발입니다. 구심성 뉴런. 이렇게 모이는 뉴런이에요. 척수의 기능, 뇌와 말초신경 사이에 흥분 전달 통로고요. 반사의 중추입니다. 땀 분비, 무릎 반사, 갓난아기, 배뇨, 배변은 다 척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입니다. 그래서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는 누가 담당한다? 척수가 담당한다. 척수의 단면 구조, 겉질은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 속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 횡단면의 회색질이 H자 모양이다. H자 모양이 된다. 자, 등 쪽 신경은 후근, 감각신경다발이고요. 배 쪽, 배꼽 있는 쪽, 운동신경다발. 마디마디마다 좌우 한 쌍씩 신경이 나온다. 척수의 특정 신경이 손상되면
특정 부분의 전근과 후근 중 하나라도 손상되면 그 부위에 관련이 있는 척수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또 척수에 손상을 입으면 뇌와의 흥분 전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손상을 입은 부위 아래 하반신의 감각과 운동이 마비된다. 자, 되뇌 겉은 회색질, 속은 백색질. 회색질은 신경세포체의 모임, 백색질은 축삭돌기의 모임이다. 되뇌의 겉질은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색질이고 속질은 축삭돌기가 모인 백색질이다. 척수와 반대다. 자, 연수에서 신경구체가 일어나고 있네요. 그죠? 연수, 되뇌와 척수에서 오는 신경의 대부분은 연수, 일부는 척수에서 좌우가 교차된다. 자, 후근이 손상되면 감각기능에 장애가 생기고 정근이 손상되면 신체 한 부분에 대한 운동이 불가능해진다. 정근. 자, 만일 여기에 감각신경이 끊어졌다. 그러면 정보가 이렇게 가서 올라가야 되는데, 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감각기 자극이 뇌로 가지 못합니다. 또는 운동신경이 끊어지면요, 느껴서 정보가 갔는데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오케이? 흥분의 전달 경로,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이 중추신경에 전달된 후 반응이 나타날까지 경로입니다. 자극, 감각기관에서 느끼죠? 감각신경, 중추신경. 이때 중추가 되뇌가 될 수도 있고 척수, 연수, 중뇌 모두 가능합니다.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이렇게 돼요. 의식적인 반응은 되뇌가 관여하고요.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는요, 되뇌가 관여하지 않는다. 의식적인 반응, 되뇌가 중추고요. 의식적이야. 과거에 기억이 있는 거야. 자, 물을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든다. 야구선수가 날아오는 공을 보고 방망이를 친다. 손으로 더듬어 열쇠를 잡는다. 자, 이건 다 의식적인 반응이에요. 되뇌가 관여합니다. 자, 멀리서 과학새끼가 걸어와요. 어우, 재수없어. 토 나와. 아, 저리 가자. 토 나와. 이렇게 된 건 과거에 기억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되뇌가 관여하는 의식적인 반응입니다. 무조건 반사, 척수, 연수, 중뇌가 중추입니다. 기억해놔. 척수, 연수, 중뇌. 동공 반사는 중뇌. 목 위쪽 무조건 반사는 연수. 목 위쪽. 자, 목 아래쪽 무조건 반사는 척수. 자, 무의식적인 반응. 자극이 되뇌로 전달되기 전에 반응이 일어나서 위험으로부터 몸을 보호합니다. 척수 반사, 무릎 반사. 자, 무릎이 이렇게 굽혀졌는데 여기 딱 쳤을 때 다리가 씩 올라오죠? 자, 땀 분비.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닿았을 때 재빨리 움츠리기, 회피 반사. 자, 그래서 내가 뜨거운 걸 만졌어. 아, 뜨거우면서 팔을 움직이지. 자, 되뇌로 명령이 가기 전에 미리 움직여요. 하지만 아픈 감각은 되뇌로 갑니다. 연수반사, 하품, 재채기, 기침, 딸꾹질, 눈물분비, 침분비 다 연수반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품하는데 선생님이 하품하지마 그러면 선생님 이건 연수가 하는 거예요. 제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보세요. 몇 대 맞을 거예요. 중뇌반사, 동공반사. 무조건 반사에서 자극, 감각, 무조건 반사의 중추는 되뇌가 아니니까 감각이 되뇌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조건 반사가 일어날 때 감각신경이 되뇌로 연결되는 뉴런과도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서 자극이 되뇌로 전달되어 뜨겁고 아프고 하는 감각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자극 전달 경로가 길어서 무조건 반사가 일어난 후에 감각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뜨거운 거 닿았을 때 손을 딱 든 다음에 좀 있다가 아프다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감각기에서 느낀 감각은 감각신경을 타고 되뇌로 간다. 기억해 놓고. 의식적인 반응, 물을 마시기 위해 주전자를 집어 들기까지 경로입니다. 자극, 주전자, 감각기에서 느끼고요. 감각신경, 시각신경을 통해서 중추신경, 되뇌로 갑니다. 운동신경, 척수, 팔로 연결되고요. 반응기, 근육으로 가서 반응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무의식적인 반응,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데요. 반사궁, 자극을 받아 반사가 일어나기까지의 흥분 전달 경로를 우리가 반사궁이라고 합니다. 동물이 자극에 대해 반응하는 가장 빠른 경로로 위험으로부터 신속하게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한다. 감각기관 흥분이 감각신경을 통해 척수로 들어오면 척수 내 시냅스나 연합신경을 거쳐 운동신경을 통해 운동기관으로 전달되어 반응이 일어난다.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다. 자신도 모르게 손을 뗄 때까지의 경로. 자, 자극, 뜨거운 주전자죠. 감각기에서 느끼고요. 감각신경 후근으로 들어와서 중추신경,
척수에서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그래서 감각신경을 통해서 척수에서 반사돼서 바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무릎 아래를 가볍게 쳤을 때 발이 들리기까지 경로, 자극, 고무망치, 그 다음에 감각기, 감각신경, 자, 척수에서 반사가 일어나고요. 중추신경, 운동신경, 반응기, 반응.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손을 떼고 난 후 아픔을 느끼는 이유는 뜨거운 물질에 손이 닿을 때는 척수의 명령으로 순간적으로 손을 떼게 되고요. 손을 떼는 동안 자극이 대뇌로 전달되므로 손을 뗀 후에야 손이 뜨겁다고 느낀다. 말초신경계, 중추신경계에서 나와서 온몸의 말단부까지 뻗은 신경입니다. 뇌에서 나온 12쌍의 뇌신경, 척수에서 나온 31쌍의 척수신경이 있어요. 이때 뇌하고 척수가 있다고 해서 이거 중추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닙니다. 이거 중추 아니에요. 자, 그래서 뇌와 척수를 제외하고 이렇게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나온 거니까 이건 밖으로 나온 거야. 그래서 얘는 말초다. 자, 뇌에서 나와 각 기관에 분포하고 척수에서 나온 31쌍의 척수신경은 척수와 신체 부위를 연결합니다. 말초신경계의 구분, 해부학적으로 뇌신경, 척수신경 또는 기능에 따라 체성과 자율 이렇게 구분합니다. 천지에서는요, 말초의 구심성 신경, 감각신경, 원심성 신경, 체성, 자율 이렇게 구분하기도 한다. 자, 신경계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 신경계는 크게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구분한다. 중추는 다시 뇌와 척수로 구분하고요. 뇌는 다시 대, 중, 소, 간, 연. 크게, 중간, 작게, 마시, 간, 연. 이렇게 외워. 다음 말초신경계는 다시 체성, 몸을 구성하는 거, 체성과 자율, 지멋대로 움직이는 거, 자율신경 이렇게 구분합니다. 말초신경에는요, 뇌신경 12쌍, 척수신경 31쌍이 있습니다. 체성은 자, 대뇌가 지배해요. 대뇌가 지배한다. 그 다음에 다시 체성은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을 구분하고요. 자율신경은 간뇌나 연수가 지배합니다. 그래서 자율신경은 다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이 있는데요. 교감은 놀랐을 때, 부교감은 안정될 때, 졸릴 때, 그래서 교감은 미친 개 쫓아올 때. 자, 심장박동 빨라지죠. 호흡 빨라지죠. 혈압 높아집니다. 그 다음에 소화 안 돼요. 자, 부교감 신경은 반대예요. 심장박동 느려지고, 호흡 세근세근, 혈압 낮아지고, 소화 잘 되고 이렇게 돼요.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한다고 해서 길항작용이다. 기억해 놓고요. 자, 이거 정리 한번 해두세요. 다시 되돌아와서 체성신경, 대뇌 지배를 받고요. 자, 이거 고치세요. 감각신경입니다. 감각신경. 외부의 자극을 뇌와 척수로 전달해주고요. 운동신경은 뇌와 척수의 명령을 근육으로 전달합니다. 감각기관과 골격근에 분포하고요. 자극을 받아들이고 명령을 전달합니다. 체성, 몸의 성질이란 뜻입니다. 몸의 각 부분에 있는 감각기관과 중추와 골격근 사이를 연결하는 신경이고요. 자율신경, 대뇌와 직접적인 조절 없이 연수 등의 조절을 받아 의지와 관계없이 스스로 조절되는 신경이에요. 자율신경,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중추의 명령을 반응기로 전달하는 원심성 뉴런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율신경은 이렇게 뻗어 나가기만 합니다. 최고의 조절 중추는 간뇌, 중뇌, 연수. 잘 기억해놔. 간뇌, 중뇌, 연수가 자율신경의 조절 중추다. 주로 혈관이나 내장기관에 분포하고요. 내장기관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합니다. 생명유지의 필수적인 기능을 무의식적으로 조절해요. 심장박동, 호흡, 소화 하나라도 멈추면 죽죠. 이걸 바로 자율신경, 간뇌, 중뇌, 연수가 조절한다. 중추에서 나온 뉴런이 내장기관에 이르기 전에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룬다. 시냅스 이전 뉴런을 신경절 이전 뉴런, 시냅스 이후 뉴런을 신경절 이후 뉴런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네는 한 번씩 이렇게 신경절에 있어요.
반드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다. 자율신경은 중추에서 나온 뉴런이 반응기에 이르기 전에 신경절을 한번 거치는데 신경절에서 다른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뉴런을 통한 정보의 통합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자율신경에 교감과 부교감이 있다. 둘 다 자율신경이다. 자, 교감신경,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길다.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아세틸콜린, 신경 말단부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됩니다. 이거 잘 기억해요.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길고 신경절 이후 뉴런이 짧다. 신경절에서는 아세틸콜린, 말단부에서는 아세틸콜린 똑같이 분비되네요. 봅시다. 그러면 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짧고 신경절 이후가 길대요. 이게 교감입니다. 그래서 신경절 이전이 짧다, 글자 짧다, 교감.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고 신경절 이후가 짧아요. 그래서 부교감, 글자 길다, 이게 부교감, 이게 교감. 그 다음에 신경절에서 분비되는 게 여기선 아세트콜린, 여기도 아콜 맞아요. 아세트콜린 똑같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자, 교감은요 아드레날린이 분비돼요. 신경 말단부에서. 다음 부교감은 역시 아세트콜린이 분비된다. 그래서 아드레날린만 하나 틀려요. 신경절 분비물질 교감 아세트콜린, 부교감 아세트콜린 똑같다. 아콜. 신경 말단 분비물질 교감은 아드레날린, 부교감은 아세트콜린. 교감은 아드레날린, 부교감은 아세트콜린. 틀리다. 교감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물질의 용어 사용. 자, 비상교육에서는 아드레날린, 천재는 노르에피네프린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실제 교감신경 말단에서는 아드레날린, 다른 말로 에피네프린, 노르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이 함께 분비됩니다. 근데 주로 아드레날린 사용한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의 비교. 체성, 운동신경이죠. 자, 쭉 보면요. 마리집이 있는 마리집신경이고요. 말단부에 아세틸콜린이 분비됩니다. 체성신경은 중추에서 나온 운동 뉴런이 신경절을 거치지 않고, 신경절 없죠? 직접 반응기에 연결되며 신경 말단에서는 아세틸콜린이 분비된다. 다음 자율신경에는 교감과 부교감이 있는데 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짧고 부교감은 신경절 이전이 길다. 글자 짧다. 글자 길다. 자, 그 다음에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 똑같이 분비되지만 교감신경은 신경절 말단 부위에 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 똑같다. 교감신경은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경절 이전 유닛이 짧고 부교감신경은 표적기관 근처에서 신경절이 형성되기 때문에 신경절 이후 유런이 짧다. 표적기관 근처에서 일어난다. 기억해놓고요. 부교감은 교감 부교감의 신경은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며 기량작용,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에요. 자, 우리가 골목길이 있는데 눈을 감고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부딪히고 이렇게 되지. 그러면 이쪽 벽은 이쪽으로 밀어주는 거고 왼쪽 벽은 오른쪽으로 밀어줘.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거야. 그럼 나는 이 범위를 계속 머물러 있는 거지. 그래서 일정 범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거야. 그게 기량작용. 교감, 긴장, 미친 게 쫓아올 때,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거고요. 부교감은 안정, 졸릴 때, 휴식 상태 되돌립니다. 그래서 요거 외워두세요. 심장박동, 미친 게 쫓아올 때는 빨라지고, 호흡 빨라지고, 동공 커지고, 소화 안 되고, 침분벽제, 입 바짝하지 말고요. 혈관이 수축되니까 혈압 상승하고요. 방광이 확장돼야 됩니다. 그래서 축구선수 막 미친 듯이 뛰어다닐 때 방광이 확장돼 있어야 돼. 방광이 꽉 조여주면 오줌 나와. 계속 오줌 싸게 돼요. 부교감신경, 심장 천천히 뛰고요. 호흡 세근세근, 동공 작아지고요. 소화 잘 되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하죠, 애들. 혈관 확장돼서 혈압 하강, 방광 수축됩니다. 자, 이제 자세히 보면 부교감신경은요. 자, 중뇌, 연수 여기서 나옵니다. 중뇌, 연수. 그 다음에 척수 중간에선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다음에 척수 끝, 방광에 연결된 게 부교감신경. 그러니까 부교감신경은 척수 중간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잘 기억해놔야 돼. 교감신경은 자, 척수 근처에서 신경절을 이루죠. 그래서 신경절 이전이 짧다. 그 다음에 동공 확대, 그 다음 침분비 억제,
척수 중간에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척수 중간에서 나오는 건 다 교감이야. 심장박동 촉진, 소화운동과 소액 분비 억제, 글루코겐 분해 촉진, 방광 확장. 기억해 놓으세요. 척수 중간에서 부교감신경은 나오지 않는다. 교감신경만 나온다. 교감신경, 척수의 중간 부분에서 나와서 각 내장기관에 분포한다. 교감신경절에서 많은 신경절 이후 뉴런과 시냅스를 이루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 신경절이 있는데 요 뒤에 연결이 많이 됐다는 뜻이야. 이렇게. 그러면 많은 부분이 동시에 움직이겠죠? 교감신경이 흥분하면 여러 내장기관이 동시에 반응한다. 긴장했을 때, 운동할 때,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맹수를 만났을 때는 교감신경이 흥분해서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가빠지고 입이 마른다. 부교감신경, 중뇌, 연수 또는 척수의 꼬리끝, 척수 중간에서 절대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중뇌, 연수, 척수의 꼬리 부분에서 나와서 각 내장기관에 분포한다. 안정상태로 회복시킬 때 점심을 먹은 후에는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몸이 나른해진다. 맛있는 음식을 보면 입에 침이 고인다. 교감, 부교감의 작용이 다른 것은 신경 말단의 분비 물질이 달라서 그래요. 교감은 아드레날린, 흥분, 부교감은 아세틸콜린, 안정. 두 마리 개구리의 심장을 떼어낸 후 생리식염수에 넣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실험하였다.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에 미치는 영향. 부교감신경은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다시 보자. 자, 전기 자극을 줬어. 자, 그러면 심장박동이 느려져. 아, 이거 부교감신경이 자극받았네. 그런데 요 생리식염수만 요렇게 넣어준 거야. 전기 자극을 안 하고. 그랬더니 자, 개구리 심장이 박동이 느려진 거야. 이때 전기 자극을 주면 부교감신경이 자극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뭐가 분비되죠? 아콜이 분비되겠네. 아세틸콜린. 그러면 아콜이 이 생리식염수에 들어있는 거야. 이걸 떠서 여기다 넣었으니까 자, 아세틸콜린에 의해서 심장박동이 느려진 거지. 뇌에서 신경에 의한 자극이 없는데도 심장박동이 느려진 이유, 가해 부교감신경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아세틸콜린이 생리식염수에 있었는데 얘가 여기 들어가서 그래. 부교감신경이 심장박동을 조절하는 원리. 부교감신경이 흥분되면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이 분비돼서 심장박동을 억제한다. 신경계 이상과 질환, 파킨슨병, 중추신경계 질환인데요. 뇌에서 도파민을 분비하는 뉴런이 파괴되어 나타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질환이야. 이 병의 특징은 운동장애로 손발이 떨리고 몸이 굳어지고 행동이 느려지며 얼굴 표정이 없고 자꾸 넘어집니다. 초기 증상은 쉽게 필요하고 한쪽 팔이나 다리가 떨리는 정도고요. 병이 진행되면 어깨, 등이 짓눌리고 아파요. 온몸이 굳으며 통증이 자주 나타난다. 알츠하이머병 역시 중추신경계 질환입니다. 대뇌의 기능이 저하되어 지적 기능 또는 인지 기능이 황폐가 일어나는 질환이다. 초기에는 기억력이 상실되고 상태가 악화되면 감정 변화가 심하고 방향 감각 장애, 우울증, 다양한 인지 장애와 성격의 변화, 점진적인 신체 쇠약 등이 나타난다. 루게릭병, 운동신경 이상 질환. 운동신경이 파괴되는 것이 원인이며 감각신경이 파괴되는 일은 거의 없다. 처음에는 손의 사용이 서툴고 다리가 약해지며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말이 느려진다.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기침, 호흡곤란, 점진적인 근육 위축과 약화, 근육 강직이 나타난다.